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KDDX 얘기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KDDX 제작업체 간 논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왜 우리 해군한테 KDDX가 필요하며 KDDX는 과연 어떤 전투함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KDDX의 사업 목표는 뭔가요? 네, 2018년 12월 26일 KDDX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기반으로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회의를 통해 작전 운용 성능, 보통 ROC라고 하죠. 이 ROC를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KDDX 사업내용을 보면요. 6척의 KDDX급 건조비가 3조 9천억 원, 국산형 A사 레이더와 전투 지휘체계 개발비가 6,700억 원, 통합 음탐기 소나체계 개발비가 1,200억 원입니다. 또한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형 중거리 유도탄 2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미사일 개발 사업 등 이거 전체 무기체계 개발 및 양상비는 3조 1,10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죠. 또한 이 중에 KDDX급의 설계와 건조에 투입되는 자금은 4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6척으로 나누면요. 척당 건조비는 약 8천억 원 정도죠. 우리 해군의 초창기 KDDX급 건조 목표는 단순히 배수량 5,000톤급 이상의 수송함 숫자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목표가 최신 탄도미사일 요격용 방공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죠. 또한 여기에는 우리가 배치 중인 KD3, 배치2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한계점도 살펴봐야 됩니다. 정조대왕급의 한계점이 있나요? 우리 해군은요, 현재 3척의 KD3 배치2급 방공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그 한계성도 분명합니다. 이 KD3 배치2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탄도탄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강화한 최신 베이스라인 9C2 플러스 BMD 5.0 전투주의 체계를 탑재함과 동시에 SM6에 이어서 SM3 탄도탄 요격미사일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강력한 해상 탄도탄 요격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한계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정조대왕급에는 이지스 전투체계 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해저면 반사파 소나 체계,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 등이 결합된 통합 음탄기 체계가 도입되었는데요. 그 대가로 정조대왕급의 경하 배수량은 8,200톤, 만재 배수량은 12,000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척당 건조비가 1조 3천억 원에 달해서요. 3척 이상의 건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유지비용 면에서도 정조대왕급은 연비가 극악인 4개의 가스터빈 엔진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추진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KD2 충무공 이순신급과 비교해 5배 이상의 연료를 소비하죠. 정조대왕급에는 나름 연비 향상을 위해서 전기 모터와 가스터빈을 함께 사용하는 코글라스 방식, 즉 Combined Gas Electric and Gas 추진 방식을 채택했지만 전기 모터의 출력이 제한되어서 10노트, 즉 시속 18km 이하의 저속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비가 결코 좋지 못한 상황이죠. 추가에 미국의 이지스 전투 체계는 분명히 세계 최강의 방공 체계이면 분명 하나 한국형 무기 체계와 통합이 곤란하고요. 무엇보다 SM3와 SM6 등의 함대공 미사일의 가격이 너무나도 고가입니다. 그러면 KDDX는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나요? 네, KDDX급에는요, 미국의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스파이-1D 위상배열 레이더보다 기술적으로 한 세대 발전된 S밴드 A사 레이더, 그 다음에 근거리 탐지용 X밴드 A사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정조대왕급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는 감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해저면 반사파 소나 체계,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가 탑재되죠. 이렇게 국산형 레이더 및 전투 체계를 사용하므로 국산형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한국형 무기체계 통합이 용이함은 물론 만재 배수량을 8,000에서 9,000톤 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전기 추진 시스템만으로도 통상 항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정조대왕급은 물론 이순신급보다 우수해서 운용 유지비가 대폭 감소되고요. 정조대왕급 시리즈와 비교해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SM6보다 우수한 하드웨어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2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SM3급 성능을 가진 LSAM 블록 2 개발 사업도 결정되었죠. 정리하면 KDDX급의 척단 건조비는 약 8천억 원 정도여서 척당 건조비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정조대왕급과 비교해 훨씬 건조 비용이 저렴함은 물론 연료비와 인건비, 무장 비용을 합친 운용 유지 비용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KDDX의 레이더 성능은 어떤가요? 네, 이런 그 방공함, 즉 이지스 시스템이나 이런 방공함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레이더 성능이잖아요. 이 정조대왕급에 탑재된 스파이 1D V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4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3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스파이 6 AMDRS 레이더를 장착한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급으로 최대 700km의 탐지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요, 비용 문제로 AMDRS급은 어려워도 스파이 1D보다 우수한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해군은 KDDX급의 탐지 거리를 300km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이게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개발의 어려움과 실패 가능성을 이게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제 방공 시스템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KDDX가 이거보다 탐지거리가 좀 늘어나면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KDDX급의 공식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300km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신 A사 레이더와 충분한 전기 발전량 덕분에 성능 향상이 가능해요.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는 KDDX 사업에 대응해 듀얼밴드 A사 레이더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S밴드 레이더는 300km급 탄도탄 탐지 능력을 요구받았고 X밴드 레이더는 20km 탐지거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S밴드 레이더가 장거리 탐색에 사용되고 X밴드 레이더는 초저고도로 접근하는 대한미사일, 잠망경, 그 다음에 해상 부유물 탐지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미사일은 통상 18km 미만에서 잠망경은 15km 이내에서 탐지되므로 20km 탐지거리면 충분합니다. KDDX급 레이더 개발은 한화 시스템이 담당하고요. KF-21 보라매 전투기의 X밴드 레이더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탐지거리는 이제 20km로 나왔지만 그 이상이 될 예정이죠. 무장 시스템은 어떤가요?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이순신급 구축함은 미국제 마크 41 수직 발사기 32셀과 한국형 KVLS 수직 발사기 32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KDDX급 구축함은 한국형 KVLS 수직 발사기 48셀과 새로운 KVLS2 수직 발사기 16셀을 갖출 예정이죠. 이는 KDDX급이 한국형 해군과 함대공 유도탄 2를 사용해 미국제 마크 41 수직 발사기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KVLS를 통해 함대공 유도탄 2, 해룡 SS-750K 함대지 유도무기, 그 다음에 홍상어, 대잠 로켓 등 다양한 주력 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VLS-2는요, 기존 KVLS보다 크기가 크지만 내부에 4발의 유도무기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개발 중인 LSAM 블록 2 해상형 등 대형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KDDX의 KVLS 수직 발사기 48셀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해공 함대공 미사일은요, 쿼드팩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셀당 4발이 탑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셀로 16발의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무에 따라 무장을 변경할 수 있고 해룡 SS-750K 함대지 유도무기는 울산 1급에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서 KDDX에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KDDX는 이 외에도 현대 위아의 KMK-45 127mm 함포, LIG 넥스원이 개발 중인 한국형 CIWS-2, 그 다음에 한국형 경어뢰-2 등을 탑재해 대부분의 무장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외국제 무기는 해상작전 헬기이고요. 추진기간을 제한 거의 모든 함정 전투체계를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 구축함이니까 소나 시스템도 중요할 텐데요. 이 KDDX급에는요, 정조대왕함에 최초 탑재된 한국형 통합 음탐기의 소형화 버전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이 통합형 음탐기는요, KD-1, 2, 3급에 탑재된 DBQS-21BZ 함수 소나보다 2배 이상 대형화된 대형 함수 소나, 그 다음에 SQR-250K MFTA형 예인 소나, 그 다음에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로 구성된 말 그대로 통합 음탐기입니다.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는 가히 서방 최강이죠.
그 이유는 미국이 자랑하는 해저면 반사파 소나 기술과 서유럽이 자랑하는 견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체계를 모두 갖춘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럽 해군 함정 중에는 해저면 반사파 소나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없고, 미국도 견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체계 기술이 부족해 컨스텔레이션급 신형 프리깃에 유럽 탈레스사에 캡타스4 견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KDDX급 개발 사업 중에는요, 통합 음탐기 축소 개발 사업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통합 음탐기를 구성하는 소나 체계들이 너무 커서 만재 배수량이 8,000에서 9,000톤에 불과한 KDDX급을 위해 일부 소형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추진 시스템은 어떤가요? KDDX급 구축함은 국내 최초로 통합 전기식 추진기관을 선택해 최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 추진기관은 제너럴 일렉트릭스사의 LM2500 플러스 G4 가스터빈 2기와 MTU사체 20V4000M53B 디젤 발전기 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엔진은 직접 프로펠러를 돌리는 대신 전기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전기는 최대 20MW급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 2기에 공급돼서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전기 추진을 수행할 수 있죠. 이 시스템은요, 추진 소음을 크게 줄이고요, 추진 기관의 수명을 연장하며 차세대 무기 운용에 필요한 전력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디젤 발전기 3기만으로 15노트의 항해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추가로 S밴드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사용할 때는 가스터빈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MTU사제 디젤 발전기와 이 GE사제 가스터빈은요,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들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사는요, 이 20MW짜리 AIM 전기 모터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AIM이 뭐냐면 Advanced Induction Motor라는 뜻인데,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은 DRS 테크놀로지스와 두산 에너빌트가 공동 개발한 20MW급 PM형 전기 모터를 선택했죠. 이 PM형이 뭐냐면 Permanent Magnet라는 뜻입니다. DRS 테크놀로지는요, 수압용 PM 전기모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울산 1 배치 2급의 전기모터를 공급한 바 있죠.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이 AIM 전기모터 대신 PM 전기모터를 선택한 것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PM 전기모터는요, AIM 모터보다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미국 해군은요, DDG-1000 주말트급의 AIM 모터를 선정한 거죠. 울산 1 배치 2급의 PM 전기모터는요, 국내 효성중공업에서 면허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용 6MW급 PM 추진모터도 개발했죠. 그런데요, 이러한 기술력 축적에도 불구하고 PM 전기모터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KDDX용 PM 전기모터 공동 개발자로 선정되자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한 이유는 경쟁 관계인 하나오션과 협력 관계를 가진 효성중공업보다 자신들과 연관 관계가 깊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적합했기 때문이죠.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효성중공업과 PM 전기모터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한 바 있으며, 이는 KDDX급 사업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대립을 촉발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하나오션이 KDDX급의 상세 설계자로 선정이 될 경우 신뢰성이 입증된 AIM 전기모터를 사용할 계획이며 PM 전기모터 국산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울산원 배치 2급의 PM 전기모터 고장 문제로 실전 배치가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오션의 선택이 일견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KDDX급의 구축함의 통합 전기식 추진기관 도입은 추진 소음 감소, 기관 수명 연장, 차세대 무기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등에서 큰 혁신을 이루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과 선택의 배경은 각 회사의 전략과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이 엄청난 확장성이 있다고요? 네, 이 KDDX급 구축함은요, 국내 전투함 최초로 통합 전기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에 높은 확장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터빈 엔진 2기하고 디젤 발전기 3기를 사용해서 최대 70MW의 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전기 출력 덕분에 2기의 20MW급 추진 모터로 30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면서도 30MW의 추가 전기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S밴드 A사 레이더의 출력 강화나 레이저 및 레일건 같은 차세대 무기를 운용할 수 있죠.
차세대 해상 무기인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는 막대한 전기 발전량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3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를 운영하려면 1MW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미 해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1MW급 자유전자 레이저를 개발하여 5에서 20km 거리에서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운용하려면 12에서 15MW급의 발전 출력이 필요하며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춘 함정만이 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무기의 막대한 전기 발전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해군은 KDDX급의 70MW의 발전량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는 건조비가 10에서 20% 증가하는 대가를 치르지만 함정 건조 후 추가 전기 발전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전 투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현재 70MW급 전기 발전량을 확보한 함정은 영국의 타입 45급과 미국의 듀말트급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동안 지나치게 고가의 외국산 이지스함을 운영하면서 부담이 컸던 우리 해군의 KDDX는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초 6척의 확보 계획이 있지만 저는 향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 우리 해군의 명실상부한 주력함으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6척 이외에 좀 수량도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죠. 아울러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고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기 어려운 나라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K방산에서 KF-21과 함께 가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기체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생산도 하기 전에 잡음이 있다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훌륭한 체계이니만큼 조속히 전력화되어 우리 영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희망합니다.